자녀에게 물려주는 주식 일기를 쓰고 있는 유튜버 자물쭈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추세 하락에 대한 이해란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아 숨쉬는 돈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금융자산 시장은 크게 볼 때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요 시장 3개의 규모는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삼아 볼 때 채권시장은 약 2.6배, 파생상품 시장은 약 6배 이상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주로 활동하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며 이런 돈의 움직임이 빠르고 크게 일어날 때 금융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금융 발작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며 대세 하락 시기에 뒤에서 웃고 있는 경쟁자들 속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의 추세 하락의 이해란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면 크고 작은 하락 파동이 관찰됩니다. 미국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하락 파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길고 짧은 하락 추세는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우주 만물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것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이론입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파동의 형태로 반복되며 이런 패턴을 계량화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복잡한 내용이 많기에 큰 흐름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심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수 저점을 시작으로 하여 코스피 시장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그림이 엘리어트 파동의 대략적인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이 코스피 종합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한 지수 저점을 시작으로 하여 나스닥 시장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3월 코비드-19 감염병으로 인한 주가 저점 당시 일봉 차트가 궁금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코스피 종합지수 일봉 차트이고 우측의 사진이 나스닥 종합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양 지수 모두 고점에서 저점까지는 23거래일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경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2020년 3월 12일이었고 미국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2020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만기일 이후 일본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일주일간 하락이 더 지속되었습니다. 추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와 나스닥의 주가 저점이 궁금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라색 실선이 코스피 주봉 그래프이고 파란색 실선이 나스닥 주봉 그래프입니다. 코스피 저점은 2008년 10월 23일이었고 나스닥 저점은 이보다 4개월 뒤인 2009년 3월 9일이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에 한국보다 4개월 동안 더 많은 하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위기는 반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 종합지수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는 2007년 4월 또는 2008년 9월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규모의 경제 위기를 지칭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코스피 월봉 차트의 트렌드입니다. 과연 월봉 트렌드가 어떠했을지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락 추세를 코스피 주봉 트렌드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일봉 트렌드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고 믿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4월 말에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어 몇 가지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 경제자문위원 제임스 리카즈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월가의 조언은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만 생각하지 개인 투자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월가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의미하며 한국의 월가는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가 소속의 주식 브로커, 즉 월가의 관계자들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후원을 받는 일반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차트는 이미 머리 어깨형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머리 어깨형은 증시가 올랐다 조금 내려가고 최고점을 경신했다 다시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한번 솟았다가 그 다음 크게 오르고 다시 반등했다가 결국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락장을 대비하여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관 및 경험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해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로섬 게임인 주식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는 서로 연동되지 않는 자산들로 건설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대형주와 소형주를 골고루 분산 투자한다면 어떤 이들은 크게 다각화했다면서 10가지 섹터에 50개 종목을 투자를 합니다. 그것은 안전한 해지 방법이 아닙니다. 종목은 50개이지만 주식이라는 하나의 자산군에 불과하며 전부 동시에 하락할 겁니다. 여기서 잠시 다양한 해지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 때로는 포트폴리오 전략 게임, 때로는 심리 게임, 때로는 기업 분석 게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식이란 포트폴리오 전략 게임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5년 이상 기업에서 일을 하며 경험한 결과 주요 보직에서 일을 하여도 회사의 속사정을 깊숙이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 대장 증시인 미국 증권시장에서도 매분기 기업들의 매출 및 주당 순이익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도 이런 이유와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수많은 기업을 분석하는 투자 전략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부수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맞지 않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시간을 내어 많은 기업을 철저히 분석할 수만 있다면 나쁘진 않겠지만요. 다음으로 심리 게임에 대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안한 심리는 전략적이지 못한 포트폴리오 구축에서 오게 됩니다. 즉, 해지 상품이 없는 경우 하락장에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함께 손절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해지 상품에 투자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해지 상품의 종류는 시기마다, 개인의 성향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지 상품으로는 원자재, 채권, 환율, 그리고 인버스 등이 대표적인 해지 상품이며 때로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해지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지 상품의 구축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게 되고 장기적인 성공 투자의 초석을 다져주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과 카지노 룰렛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룰렛은 숫자를 맞추는 법, 홀수 짝수를 맞추는 법, 검정 빨강 색깔을 맞추는 법 등의 다양한 게임 방식이 있습니다. 쉬운 게임 방식인 간단히 생각할 때 50%의 성공 확률이 있는 색깔을 맞추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색깔 맞추기는 성공 시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주는 게임입니다. 마음속에 검정 또는 빨강 한 가지 색을 정하고 나의 소중한 돈 1000만원을 한 번에 베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룰렛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검정색입니다. 여러분은 베팅에 성공하여 2천만원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1천만원을 날리셨습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천만원을 한 번에 베팅하되 400만원과 600만원을 구분하여 검정과 빨강색 각각 한 곳에 베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에 따른 수익률은 적어지겠지만 리스크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결과는 또 검정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만약 더 분산하여 검정, 빨강 색깔뿐만 아니라 홀수, 짝수 숫자에도 베팅을 했다면 주식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하기에 파산하지 않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정된 심리를 구축하기 위해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위기 시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해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그리고 그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성과 투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원자재, 환율 등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관들의 경우 각 상품마다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기에 개인 투자자들보다 항상 경쟁 우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해지 상품은 주식과 바로 정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투자입니다. 아마도 인버스란 말을 들으면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언론은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럼 인버스 투자를 부정한 투자로 각인시켰던 시점은 대략 언제일까요? 그 뒤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인버스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건 정확히 코스피가 고점을 지나던 작년 6월, 7월경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인버스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토록 불안했을까요? 그건 바로 언론의 인버스 곧버스 때리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2021년 6월 24일은 코스피 최고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인버스 곧버스 대박이 시작되는데
왜 인버스 곧버스를 던지게 만드는 기사들이 그때부터 강하게 생산이 되었을까요? 그럼 언론에서 코스피 4천,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외칠 때 기관들은 해당 자산을 매수했을까요? 아니면 매도했을까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관들은 작년 코스피 고점 이후 곧버스는 매집 중이며 삼성전자는 매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제로섬 게임인 주식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의 기만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주식 차트의 일봉 분석을 통해서는 금융 세력들의 속임수를 알기 힘듭니다. 주봉은 일봉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이 역시 알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트의 월봉 트렌드를 반드시 투자의 나침반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월봉 트렌드를 속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하락 파동의 C파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비중은 줄이고 해지 상품을 통해서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 파동에서는 단기 반등 파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덧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해치 포트폴리오의 구축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기회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